안녕하세요, 인생건강 시청자 여러분. 혹시 60대가 넘어가시면서 밤에 소변 때문에 잠 설치는 분들 주변에 많으시죠? 저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요. 이게 그냥 나이 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현명입니다. 맞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 저희가 야간뇨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사실 하룻밤에 한 번만 깨도 야간뇨에 해당이 돼요. 한 번만 깨도요? 저는 여러 번 깨야 문제인 줄 알았어요. 네, 보통은 이제 2번 이상 깨는 날이 좀 잦아지면 치료를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한 번이라도 깨는 건 정상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다, 아니면 내가 좀 참으면 된다, 이런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냥 노화 현상이겠거니 하고 좀 불편해도 참고 지내시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하게 봐야 하는 문제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건 역시 수면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잠을 푹 못 주무시니까 당연히 다음날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요. 면역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네, 피곤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낮 동안 계속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러다 보면 활동량도 줄어들고 심한 경우에는 이게 우울증 발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우울증까지요? 잠 하나 못 자는 게 그렇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바로 낙상 사고입니다. 낙상이요? 밤에 화장실 가다가요? 맞습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새벽에 어둡고 또 잠결에 비몽사몽 화장실 가시다가 삐끗하거나 넘어지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살짝 멍드는 정도가 아니라 크게 다치실 수가 있어요.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 골절이요. 아, 네. 수술해야 하죠. 재활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계속 누워 계시거나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될 수도 있고 보행의를 써야 한다거나 활동에 큰 제약이 생깁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새벽에 화장실 가시다 넘어져서 고관절 다치시고 그 후로 거동이 많이 불편해지신 어르신들 종종 뵙거든요. 정말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들도 힘들고요. 아, 듣고 보니까 정말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네요. 그냥 밤에 몇 번 깨는 게 아니라 생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럼 도대체 이 야간뇨는 왜 생기는 건가요? 원인이 궁금한데요. 그냥 저녁에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물 섭취량도 영향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좀 더 복합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서 밤에 소변 생성을 좀 억제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항이뇨 호르몬이요? 네,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딱 나와서 뭐랄까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처럼 소변 만드는 양을 줄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 기능이 약해져서 밤에도 낮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좀 무뎌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방광 자체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풍선처럼 탄력 있고 잘 늘어났던 방광이 점차 좀 딱딱해지고 용량 자체가 줄어들어요. 소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는 거죠. 방광이 작아진다고요? 네, 용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이 또 흔한 원인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 나가는 길을 누르니까 소변을 봐도 시원하게 다 못 보고 안에 남게 되죠. 이게 잔뇨인데요. 여성분들은 또 출산이나 노화 때문에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방광이 아래로 좀 처지거나 아니면 방광 자체가 너무 예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금방 마렵다고 느끼는 과민성 방광,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남녀별로 원인이 또 다를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럼 낮 동안의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특히 다리가 붓는 거랑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겠는데요. 콩팥 기능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변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분 재분배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낮에 우리가 서 있거나 활동하면 중력 때문에 수분이 다리 쪽으로 좀 쏠리잖아요. 네, 그렇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붓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렇게 다리 쪽에 고여있던 수분이 밤에 자려고 누우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소변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낮에 다리가 잘 붓는다 하시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희 아버님도 다리가 잘 부으시는데 밤에 자주 깨시거든요. 네, 가능성이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네 번째 원인으로
저녁 생활 습관, 저녁 늦게 물이나 음료수, 특히 국물이나 찌개 같은 거, 아니면 수박 같은 과일, 또 술. 이런 수분 섭취가 많으면 당연히 야간요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정말 원인이 다양하네요. 호르몬, 방광 자체의 문제, 전립선이나 골반 근육, 수분 재분배, 저녁 습관까지.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밤부터 당장 해볼 수 있는 방법, 그 5가지 비법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제가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고 또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 비법은요, 바로 저녁 6시 이후로는 가급적 모든 종류의 수분 섭취를 딱 중단하는 겁니다. 저녁 6시요. 생각보다 좀 이른데요.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네, 물도 포함입니다. 물뿐만 아니라 국, 찌개, 과일, 주스, 술, 커피, 차, 액체 종류는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국이나 찌개 국물, 이게 생각보다 수분량이 많아요. 그냥 한두 숟갈 정도만 맛보시고 건더기 위주로 식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국물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약은 어떻게 먹죠? 약 먹을 때 물은 괜찮나요? 네, 약 복용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그때는 정말 약을 삼킬 수 있는 최소한의 물, 한두 모금 정도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 이게 첫 번째 비법.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요, 잠자리에 드시기 한 2, 3시간 전쯤, 그러니까 저녁 식사하시고 좀 쉬실 때 있죠. 그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누워 계시는 거예요. 다리를 올리고 있으라고요? 어떻게 올리죠? 간단합니다. 그냥 바닥이나 소파에 편하게 누우셔서 다리 밑에 쿠션이나 베개를 몇 개 받치시면 돼요. 심장보다만 높게 유지하면 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수분 재분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낮 동안 다리에 몰려있던 수분을 미리 좀 순환시켜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거죠. 그럼 밤중에 소변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아하, 미리 빼내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낮에 다리가 좀 잘 붓는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방법이 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좋네요. 저녁에 TV 보면서 그냥 다리 올리고 있으면 되겠어요. 세 번째 비법은 뭔가요? 세 번째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자기 직전에, 정말 불 끄고 눕기 바로 직전에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반드시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는 겁니다. 마렵지 않아도요? 네, 습관적으로라도 꼭 가세요. 이때 중요한 건 그냥 대충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방광을 완전히 비운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분들은 마지막에 약간 짜내듯이 한 번 더 힘을 주시고 여성분들도 배에 살짝 힘을 주셔서 방광에 남아있는 잔뇨가 없도록 최대한 비워내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전 마지막 소변, 최대한 비우기. 네 번째는 좀 의외였어요. 스마트폰 사용 중단이요. 이게 야간요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네, 이게 또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은 잠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화면을 보지 않는 겁니다. 왜죠? 그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불빛, 즉 블루라이트가 우리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만들어요. 아직 낮인가 보다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줘야 하는 그 항요 호르몬 분비가 억제됩니다. 결과적으로 밤에도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아, 블루라이트가 호르몬에도 영향을 주는군요. 몰랐네요. 네, 그래서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게 잠자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숙면에도 좋고 야간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비법이 남았네요. 이건 뭔가요? 다섯 번째는 약간의 훈련이 필요한데요. 만약 새벽에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깼을 때 벌떡 일어나서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마시고 잠깐 한 5분 정도만 누워서 참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깼는데 참으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 정말 급하면 가야죠. 근데 이게 한번 깨면 화장실 가야지 하고 조건 반사적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습관이 오히려 야간요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잠이 깨더라도 바로 가지 말고 잠깐 누워서 심호흡도 좀 하고 내가 정말 지금 소변이 급한가? 아니면 그냥 잠결에 깬 김에 화장실 생각이 난 건가? 하고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신호인지 가짜 신호인지 구분해 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그냥 다시 스르르 잠드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일종의 방광 훈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다만 너무 막 억지로 오래 참으시면 방광염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건 주의하셔야 하고요.
그냥 잠깐 정말 급한가 확인하는 정도의 시간을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 정도 참아보기, 이것도 한번 시도해볼 만 하겠네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확실히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노력들을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밤에 너무 자주 깬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봐야 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연히 생활 습관 개선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제시해드리자면 제가 알려드린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 밤에 소변 때문에 2번 이상 깨는 날이 일주일에 4일 이상 지속된다. 둘째, 밤뿐만 아니라 낮에도 소변 관련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비뇨, 갑자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힘들다거나 절박뇨, 소변을 봐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이 든다거나 잔요감,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샌다거나 요실금하는 증상이 통반될 때. 셋째, 몸이 붓는 증상이 나타날 때. 특히 종아리나 발목 혹은 얼굴 같은 곳이 자꾸 붓는다면 이건 신장 기능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이건 단순한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아, 명확한 기준이 있군요. 일주일에 4일 이상, 밤에 2번 이상 깨거나, 낮에도 증상이 있거나, 붓기가 있을 때. 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한 경우, 방광 기능에 정말 이상이 생긴 경우, 혹은 신장이나 심장 질환 같은 다른 기저질환이 숨어있는 경우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조기에 발견해서 제대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미루시면 병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요. 네,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스스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할 땐 꼭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야간요는 절대 그냥 방치한 문제가 아니고 또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방법들 뭐 다 실천하시면 좋겠지만 일단 하나라도 괜찮으니 꼭 기억하셨다가 오늘 밤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밤잠과 건강, 나아가서는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알려주신 방법 중에 나는 오늘부터 이거 하나는 꼭 해봐야겠다 하는 것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서로 의지도 다지고 다른 분들께 용기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야간요 외에 다른 건강 고민이 있으셔도 댓글로 편하게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부모님이나 배우자, 친구분들처럼 소중한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허리 통증,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허리 통증 해소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30년 경력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알려주는 단 1분 투자로 통증을 확 줄일 수 있는 기적의 자세,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고 답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오늘 밤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쭉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